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저널리스트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이런 발언을 했었지요. 그럼 JTBC 장르만 여의도 조롱 비평으로는 거기가 원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말 다양하게 비꼬면서 하더라고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JTBC 장르만 여의도에서 인민혁명당, 즉 인혁당 사건을 조롱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준일과 정영진이 조국혁신당의 당명 변경과 관련해 민혁당과 사형을 언급하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방송을 탔고 이에 민주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대법원 판결 후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최악의 조작 사건이자 사법살인으로 국제법학자협회가 사법 암흑의 날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지요. 장르만 여의도의 인혁당 사건 피해자 조롱 및 당명 왜곡 방송에 대한 조국혁신당 입장,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탱크데이로 희롱하고 소요사태라고 모욕하는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의 당명을 음해하려는 불손한 의도로 이러한 비극적 역사까지 끌어들인 점은 결코 자시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및 방송심의 위반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강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역사의 아픔을 가십거리로 전락시키고 공당의 명예를 훼손한 방송 행태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신장식 대표도 JTBC 뉴스룸은 한때 신뢰도 1위였습니다. 최근 JTBC 뉴스룸의 신뢰도를 JTBC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하나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JTBC는 선택해야 합니다. 뉴스룸의 신뢰도냐, 조롱원탑 막말 장난질로 조회수나 따먹는 유튜브 방송이냐,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광수 대표는 그들이 하는 방송 유튜브에 출연한 적이 있다. 앞으로는 얼굴 볼 일 없을 것이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없는 자들 용서가 안 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는 결국 나락간 김준일 씨의 발언 논란, 민혁당 사형을 운운한 김준일 씨는 물론이고 옆에서 함께 낄낄대던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허구한 날 유시민 작가님을 향해 끝났다며 퇴물 취급하던 김준일 씨는 정작 유시민 작가님이 인혁당 유족 강순희 여사님의 삶을 담은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디다를 재능 기부로 집필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려나요? 오죽하면 일배도 안 하는 조롱을 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비극과 사법살인 피해자들을 웃음거리로 삼아놓고 이걸 그냥 사과문 정도로 퉁치고 넘어간다는 건 결코 말이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약 한 달 전 김준일은 장르만 여의도에서 유시민은 끝났다고 단언했는데 정작 끝난 건 본인인 듯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면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는데 유명 정치패북러 빅초이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년 1월이 오기 전 뉴 이재명은 이 대통령을 3번 부정하고 떠날 것이다. 지지율이 30%에서 답보 상태가 되면 이 대통령은 기존 노선을 가차없이 버리고 수정할 것이다. 왜냐, 대통령이 가진 유일무이한 장점이거든. 김민석 데리고 일이 안 된다 싶으면 김민석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있을 때 지지율이 높았다면 김민석의 가치는 정청래보다 못한 것이다. 여기서 이미 김민석은 온갖 핑계 정치가 시작될 것이고 국회의원들도 슬슬 들이받기 시작할 것이다. 김민석은 당원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다. 정치를 삼김시대에 배워서 뭔가 결단 지시하면 다 되는지 알고 있지. 삼김 정도 기반도 없으면서 김민석은 조국을 띄우는 특급 도우미가 되고 있다. 그리고 곧 대통령이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올 것이다. 이상성 전 경기도의원도 그동안 숱하게 말해왔지만 대통령께서 현재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지율 폭망하고 민주당은 거의 화해 수준으로 분열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징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 징표는 김민석 당대표 자신으로부터 나타났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경쟁 상대인 정청래 의원을 반명으로 몰고 뉴 이재명들을 앞세워서 진심으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반명 딱지를 붙이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미뤄졌던 김민석 당대표 후보. 그렇게 억지로 밀어서 당대표에 당선을 시켰는데 재판받으라는 국힘의 표어 밑에서 그 당대표와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이나 찍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현 민주당 지도체제가 대통령 지지율 35% 아래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10%대로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서는 그때가 무너질 시점이라고 본다.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면 견뎌낼 장사 아무도 없다. 김민석 대표 앞에 줄을 섰던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이탈할 것이다. 유명 패북러 도미닉 경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통령 지지율이 30%선 아래로 내려앉기 시작하면 다음 3대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터져나옵니다. 첫째, 국회의원들의 통제불능과 오더 거부. 간판의 효용이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순간 공천 눈치를 보던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상임위 표결 당론 이탈표와 공개 비판이 분출합니다. 둘째, 지도부 무력화와 비대위 압박. 리더십에 영이 서지 않으면 패배주의의 화살이 당권파로 향하고 비주류 및 소장파를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 연판장이 돕니다. 셋째, 대통령 탈당 요구와 본격적인 거리두기. 정권 재창출과 선거 승리를 명분 삼아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탈당 요구가 공식, 비공식으로 제기되며 역대 정권 말기에 선긋기가 재현됩니다.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추석 이전에는 다들 간보는 게 끝날 겁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장인수 기자는 홍사훈 쇼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의 원인을 이렇게 밝혔지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식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문조 땡땡땡이라는 멸칭을 사용하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의 레거시, 유산 혹은 전통, 가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공격받는다라는 느낌. 왜 공격을 하지? 구조적 다수를 만들면 되지. 왜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그 상징인 인물들을 죽이려고 하지? 라는 거 하나. 개혁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왜 개혁이 더디고 대통령이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지? 검찰개혁이나 이런 데서 보여준 문제. 이 두 가지가 저는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의 마음이 식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유시민 작가가 했던 얘기로 따지자면 첫 번째,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김어준 총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왜 이렇게 나서서 비판을 하고 있는지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물론 유시민 작가 비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유시민 작가가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반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명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유시민이 이재명 정부 망하길 바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비평하면 안 됩니다. 유시민 작가는 그렇게 망하라고 기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그럴 수 있다고 비판적인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라고 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둘을 구분도 못하면서 무슨 비평을 합니까? 자,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이 여론을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죠. 저는 그 대목에 동의하는데 이 여론을 면밀히 살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부 위기이자 진영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또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하고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자, 의미심장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미 나선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을 통해 위기를 느꼈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김어준 총수가 정부와 진영을 구하기 위해 나서겠다는 출정서 같은 발언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재명이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